네, 오늘 산업부 이충우 기자와 함께 식품업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자와 음료, 뭐 빵, 햄버거에 이어서 라면 업체까지도 이제 가격 인상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떤 업체가 지금 가격 인상을 하겠다고 나섰나요? 예, 바로 삼양식품인데요. 그 삼양식품이 봉지면 가격은 1,000원으로 11.1%, 그리고 컵라면 가격은 1,300원으로 18.2%나 올렸습니다. 아, 많이 올렸네요. 네, 그렇죠. 이런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인 라면은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다른 어떤 품목보다 식품업체들이 가격에 손이 대기 쉽지 않은 품목인데요. 그 장바구니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정부가 특히 신경 쓰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라면 매출이 70% 가까이 되는 농심도 라면은 빼고 새우깡과 즉석밥 가격만 올렸었는데요. 그런데 삼양식품은 라면가마저 올린다는 비난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1위 업체가, 보통이라면 농심 같은 1위 업체가 가격 인상을 주도하고 나섰을 텐데 왜 삼양식품이 먼저 가격 인상을 치고 나갔을까요? 진짜 왜 그랬을까요? 진짜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1위 라면 업체 1위가 농심, 2위 네, 오뚜기, 오뚜기고 3위가 삼양인데. 삼양식품인데요. 그 이유를 보면 이제 매출을 조금만 더 올리면은 그 2위 업체인 오뚜기하고 격차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요즘 가공식품 인상 도미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부 품목이라도 좀 올려보자 이런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품목 올렸어요? 그 대신에 가격 인상 대상은 한 품목으로 한정했는데요. 그 아실지 모르겠지만 볶은 간짬뽕 한 품목으로 가격 인상을 한정했습니다. 그 경쟁 제품이 많은 삼양라면 같은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오히려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역효과가 날 것 같으니까 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제품의 가격만 슬쩍 올린 것인데요. 그 최근 간짬뽕의 인기를 볼 때 이 정도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른 종류의 라면을 서로 섞어 먹는 그 퓨전 라면이 인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삼양라면도 그 수혜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밀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죠? 그 불닭볶음면이라는 볶음면 제품하고요. 불닭볶음면. 또 간짬뽕하고 이렇게 섞어 먹는 그걸 합치니까 불닭짬뽕. 으로 해가지고 퓨전 라면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체적인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 해당 제품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그 대형마트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10월 간짬뽕 매출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19.5%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하락세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삼양식품 마케팅이 홍보를 보면서 그 11월엔 매출이 전년 대비 164%나 뛰었고,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도 전년 대비 한풀 꺾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는 전년 대비 11.4%, 그리고 올해 1월엔 좀 올랐는데요. 23.4%로 매출 성장률이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그래도 매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불닭볶음면이랑 이 뭐죠? 뭐 볶음 간짬뽕?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건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봤더니 이 불닭볶음면 때문에 주가 상승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저도 사실 이 기사를 쓰면서도 그렇게 볶음면을 먹어보진 못했는데요. 보통 이제 짜파구리라는 제품이 인기가 있었죠. 근데 그런 퓨전 라면의 인기 효과를 삼양라면 식품도 함께 누리게 되는데 가격 인상은 그런 인기를 이용해서 삼양식품이 먼저 치고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매출에도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네요. 이렇게. 네, 그렇죠. 좀 팔린다 싶으니까 이렇게 가격을 싹 올렸다.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얌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라면 원가 앞으로도 계속 좀 올라갈 전망인가요? 그 당분간은 그 국제 곡물시세 하락세 아닙니까? 그래서 라면 원가도 현재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소비자단체협의회 자료를 보면은 그 소맥분과 전분, 파미와 스프 등으로 이제 라면 원가를 산정하는데 그 최근 자료가 그래도 지난해 11월입니다. 이게 360원으로 전년 대비 6%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제품이 스프와 포장지를 바꾼 리뉴얼 제품이라고 하지만은 이런 사실 핑계는 매년 가격을 올릴 때마다 식품업체들이 하는 뻔한 핑계라서 그렇게 설득력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곡물 가격은 계속 내려왔는데, 이게 원료 가격은 내려가고, 가격은 오르고, 참 소비자들한테 다 전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자값 인상 추이를 보면은 뭐 제과업체들이 한 달 주기로 가격을 막 줄줄이 올렸어요. 아직 가격을 올리지 않은 라면 업체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이제 라면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 농심이 먼저 치고 나가지 않았죠. 아직도 라면값 인상에 대해서는 부인은 하고 있는데 당분간 인상 계획 없다. 팔도와 오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라면 업체의 입장에서는 다른 품목 가격은 줄줄이 올랐는데 네. 그 2008년 이후 오르지 못한 라면 가격 인상만 못 올리는 것은 뭐 그쪽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안 올렸나요? 예. 아, 라면값 인상 특히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격 인상에 쉽게 나서진 못했었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는 비싸다고 느꼈거든요, 라면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2008년에도 그 라면 업체들이 2월과 3월에 그 농심과 오뚜기, 삼양 등이 100원씩 인상했는데 네. 더구나 그 2010년 그 이후에 올린 이후에 10년에는 그 1월, 2월에 거쳐서 다시 가격을 인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심 입장에서는 그 가격을 또 내렸기 때문에 네. 농심은 2011년 4월에 한번 또 가격을 올렸었는데요. 네. 그래도 2008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2008년에 한번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기가 문제인 것 같네요, 시기가.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쯤. 근데 전 사실 이번에 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렇게 올리고 있나 좀 궁금함이 들더라고요. 지난 이제 정부 1년간은 좀 참았다가 네. 다 같이 올리는 뭐 그런 분위기인가요? 예,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안 올리면 손해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요? 이게 가격이 한 번 올렸는데 네. 이제 주로 선도업체들이 주도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후발주자들은 보통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 이제 선도업체들이 올리니까 후발주자들도 마음을 놓고 이제 편하게 가격 인상에 나설 수 있는 거죠. 네. 뭐 사실상 정부의 그렇게 통제 위지가 약하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요. 네. 1년 차까지는 의지가 예, 좀 약하다. 막았었는데 2년 차부터는 좀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라면값 인상도 지금 삼양부터 먼저 올렸지만 육사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줄줄이 올릴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네. 전이 가능성이 진짜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증권가 리포트를 보면은 그 원재료비가 상승하는 구간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것인데 그게 하반기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선거 기간 이후에 또 하고 그 기간이 겹친다면은 아마 그 라면값 그 원재료비가 반등한 시점에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상반기에도 좀 인상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그 삼양식품처럼 다른 업체들도 제품을 리뉴얼하거나 아니면 신제품을 내놓는 식으로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이 기자, 네. 최근에 그 정부랑 식품업계가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이미 상당수 다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간담회에서 뭐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예, 그 식품산업협회 기획분과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지난 12일 식품업체 임원들하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공무원들하고 이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래 식품산업협회는 식품업체들의 모임인데요. 원래는 이제 식품산업 발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자리인데 그 식품업체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뒤 이제 추가적으로 정부 관계자와 함께하는 회의도 가졌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네요. 네, 그렇죠. 예전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식품업체를 소집한 자리는 아니고요. 네. 정부가 일단 그 자리에서 아무래도 왔으니까 요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원재료비 국제 시세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가격을 줄줄이 올리면은 시장 불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상 가격 인상 자제 요청을 당부한 셈인데 네. 근데 근데 좀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 네. 굉장히 좀 강력하게 네. 뭐 이렇게 올리지 마라, 뭐 인상을 자제해 달라 이런 좀 주문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출입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그러니까 지난 정권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죠. 지난 정권에는 이제 그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임직원을 모아서 사실상 소집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식품업체들이 하는 자체 간담회 정부가 네. 가서 네. 참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분위기 네. 자체가 상당히 다르죠. 지난 정권에 소집을 한 것이고 이번엔 초청받아서 간 거니까. 네. 그래서 지난 정권 때 간담회 같은 경우도 그 모두 발언을 그 취재진에게 모두 공개해가지고 네. 상당히 압박감을 더 느끼게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미 가공식품 가격이 오래대로 오른 상황 아닙니까?
정부가 다시 나선다고 해도 가격을 내리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자재를 요청할 대상도 적고 좀 네. 김이 빠진 상황입니다. 네. 근데 더구나 그 식품업체들의 참석률도 미미했다고 하는데요. 그 식품산업협회 회원사가 29개 회원사인데 그 15개 업체 정도만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아, 그래요? 예, 예. 그, 이렇게 뭐 업체 참여도 저조하고 정부의 의지도 없고 예. 그러면 그냥 올리면 되는 건가요? 계속?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도 이제 손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금 준비한 대안을 보면은 일단은 올해 사업 계획에서 가공식품 가격과 관련된 연구 용역을 이제 네. 위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뭐 연구 용역을 뭐 어떤 식으로 발출하겠다는 건가요?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네. 그 지난 이 30년간 네. 그 식품 외에 다른 제조품들 있지 않습니까? 가전제품이나 뭐 기타 제조품들의 가격 조사를 해가지고 네. 과연 그런 다른 제조품과 비교했을 때 식품 가격 수준이 적정한지 한번 따져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이 뭐 나오면은 조금 도움이 될까요? 물가 내리는데? 그 아무래도 정부가 그 식품업체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좀 더 근거를 갖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른 제조품 인상률은 이렇게 크지 높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식품만 많이 올리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또 있는 게 연구 용역의 다른 계획을 보면은 그 다른 나라 식품 물가도 비교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아, 다른 나라랑?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매력 지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식품 물가가 과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인지 네. 아니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얼마나 큰지 조사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런 연구 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굉장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그 사이에 뭐 우리 소비자 단체는 어떠한 뭐 액션 같은 거 취할 계획이 없나요? 이 소비자 단체들이 이렇게 사실 줄줄이 입장 발표를 좀 하고 있죠. 그 기업들이 원재료비가 내려갈 때는 내리지 않고 원재료비가 오를 때는 그렇죠. 그 핑계로 네네. 줄줄이 가격이 오른다. 근데 그런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도 압박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 지난달 중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소비자 단체, 사실상 정부가 소비자 단체를 내세워가지고 압박에 나선 건데요. 그 소비자 단체가 가공식품의 원가 수준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아, 원가 예. 공개를 했군요.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는 가공식품을 포함해 주요 생필품 31개 품목의 원가 정보를 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매달 업데이트하기로 했는데요. 네. 하지만 사실 이런 게 효과가 없었던 게 그 이후에도 식품업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려왔었죠. 네. 그 이번 달에도 인상한 곳을 보면은 어디가 있습니까? 롯데칠성, 롯데리아, 네. 농심, 크라운제가, 삼립식품 등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정말. 사실상 뭐 이제 다른 업체들도 이 가격 인상 분위기를 막지 못한 거죠. 남도 올리니까 나도 올린다. 네. 사실 이런 분위기를 막지 못하고 이번 간담회까지 갖게 된 건데 사실상 좀 늦은 시기 타이밍인 거죠.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간담회도 뭐 정부의 어떤 공식적인 간담회가 아니라 뭐 간이적으로 식품업계가 그냥 모인 자리에 공무원들이 참석한 좀 굉장히 정부의 의지가 약해 보이는데 이 소비자 단체의 어떤 좀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단체는 최근에도 자료를 내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번에는 제품 가격 인상폭이 원재료비 인상폭보다 그 최대 64배나 된다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식품업계의 높은 이익률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네. 그 식품업체들이 과도한 수준의 가격 인상률을 통해서 높은 이익률을 유지한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당연히 타겟은 최근 가격을 올린 롯데칠성, 크라운제가, 삼립식품이 네. 타겟이었습니다. 롯데칠성, 크라운제과 삼립식품 타겟이었네요. 좀 가격 인상을 주도하는 선도 업체들이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일부 업체들은 매년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데도 원가를 핑계로 매번 가격을 올린다는 점은 아마 지적한 것인데요. 네, 네. 그 식품업체들 입장을 들어보면요, 뭐 영업이익률이 더 높은 다른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뭐 게 있죠? 의약품도 있고 의약품. 담배 회사도 있고 그 업종마다 좀 상대적으로 다를 수 있는 건데 왜 식품업체만 가지고 지적을 하느냐 네. 그렇게 반론을 펴기도 하고요. 아하. 항상 식품업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원재료비 말고 물류비나 인건비 등 기타 인상 요인이 있다. 그래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소비자 단체의 공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게 네.
얼마 있으면 이제 감사 보고서하고 사업 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난해.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이런 자료를 기준으로 한층 더 공격적인 자료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이제 대표이사나 뭐 임원들 네. 연봉도 막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연봉이 뭐 인상이 됐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식품 가격 올려가지고 결국은 뭐 임원 배불리기를 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매년 이맘때면은 나오는 단골 자료가 네. 그 일반 직원의 임금 인상률보다 이제 대표이사나 등기임원들의 임금 인상률이 훨씬 높다. 그런 자료가 항상 나오곤 하는데요. 네. 이런 자료도 이제 식품업체들을 비난하는 데 쓰일 수 있죠. 뭐 인건비를 이유로 가격을 올렸지만 사실상 그 임원들의 임금만 크게 올라갔다. 일반 직원들은 혜택이 없다. 뭐 네. 물류비에 대한 자료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음식료 업계, 이제 식품주는 굉장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이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산업부 이충우 기자와 함께 음식료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